고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무예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중국의 남방에서 외구하고 싸운 사람에게서 무술 듣는 것만으로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구가와 강가 이전 시대, 사구가와 강가가 가리키기 전에는 뭐 어떤 수련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뭔가 미미한 뭐가가 있었다. 뭐 무기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가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유파나 기술 명칭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무술인은 당연히 있었겠지. 무기도 그 당시에는 무기도 전수하고 무엇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구가와 강가 시대에 드디어 이 맨손 무술 그리고 이름을 이제 토우떼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토우떼는 당수라는 말을 오키나와식으로 읽는 발음이에요. 토우떼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구가와 강가의 별명이 토테 사쿠가와예요. 당수 사쿠가와예요. 그래서 중국에 유학하고 와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는 사쿠가와 강가의 제자가 마스무라 소콘인데 역대 그 가라데 역사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영명이 떨쳐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부시, 별명이 부시야. 무사 마스무라. 그리고 이 왕실의 경호대장도 하고 원래 명문 출신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스무라 소콘의 제자가 이도스 야스쩌네야. 이도스 야스쩌네는 학교 선생이야. 그래서 이도스 야스쩌네가 가라데를 학교 체육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라데 대중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극 품새가 뭐로 출발한 겁니까? 초등학교 교과 내용이 되기 위해서 태권도가 바뀌어진 게 태극 품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도스가 학교 시스템에 맞게 가라데를 바꾸는 거, 그게 근대 오키나와 가라데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가온나 간요는 아까 이야기처럼 굉장히 무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까 했던 무술을 배우다가 중국에 넘어가서 10년, 15년을 무술을 배우고 들어와요. 나중에 이도스마저도 히가온나가 뭐하지? 히가온나 걸 막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유학 갔다 오면 자기들끼리 뭐 요만한 거 하고 있는데 유학 갔다 와서 완전 중국 무술 완전 고수하고 나타났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윤병인 선생 이야기가 나오잖아. 약간 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직접 사성관계로 관련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다른 무술을 좀 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뭐 예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후나고시 기진 시대는 이제 일본 본토로 넘어가는, 일본 본토로 진출하는. 가라데는 철저하게 오키나와에서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진 후나고시에 의해서 1922년에 본토로 넘어갑니다. 본토 진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보면 결국 가라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1770년대 출발한 거야. 길게 봐서 1700년 정도 출발한 거야. 그걸 아까 좀 표로 하면 사쿠가와 이전, 전설시대, 사쿠가와 강가,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시대. 마스무라 소쿤, 이제 품새가 본격적으로 이름이 밝혀지고 이 사성관계 누가 누구한테 배우고 막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대중적으로 이도스마 제자가 마스무라 소쿤이 제자가 이제 오키나와의 초창기 지도자는 다 마스무라 소쿤 제자예요. 쫙 나와요. 히가온나 간노는 마스무라 소쿤 제자 아니야. 독자파야. 근데 중국 유학 갔다 와서 새로운 걸 오키나와 가라데에 플러스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오키나와 가라데의 아버지다. 여기는 할아버지 정도. 이거는 정조부 정도. 직접적인 관계니까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일단 그 가라데 역사 자기들이 분류하는 방법 따르자면 중국의 무술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냥 때라는 무술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중국의 무술이 들어오니까 또때, 또때, 뭐 이렇게 아까 도 이야기했잖아. 또때. 도가 뭐야? 당이야. 오키나와식 발음으로 당이야. 딱 똑같은 한자인데 가라데가 되는 것은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일본 본토식 발음이야. 그래서 근데 이 도떼라고 하면서 겐뽀 도떼라고 그래. 권법 당수야. 당수라는 것 자체가 설명을 충분히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앞에 권법이라는 걸 붙이는 거지. 왜? 중국 무술 자기 배웠을 때 뭐라고 그랬어? 초안파.
표준말로 초안파인데 자기들이 복근에서 배웠으니까 표준말 모르잖아. 복근말이잖아. 그리고 한문을 오키나와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권법이 겐뽀야. 그래서 겐뽀 가라데. 우리나라에 권법 연무관, 당수 가라데말 안 쓰고 권법 연무관을 쓴 거거든. 그 권법이 다이렉트로 중국 권법을 의미하는 걸 알았지만 천만에 오키나와에서도 많은 유파들이 자기들 무술을 겐뽀라고 했어. 상당히 나중에 일본 가서도 이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겐뽀 당수 혹은 당수 줄 가라데 주주 도떼 주주라고 했어. 술 이렇게 혹은 권술이라고 해서 겐주주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자, 요거 뭐 이 화살표는 사실은 여기서 요까지만 의미가 중요한 건데 요런 건 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가라데 시대는 이토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가라데라는 말을 표방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거는 이토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일본 본토 정부에서 학교에서는 오키나와 사투리 가르치지 마. 본토 표준말 가르쳐. 그러니까 도떼가 가라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도떼는 오키나와식 발음이고 가라테는 일본 본토식 발음이다. 제주도 말이냐 서울 말이냐 이 차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 공수라는 말은 당수에서 공수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초창기에 이루어져요. 이도수의 제자인 하나시로 초모라는 사람이 1905년에 조그마한 교본을 하나 쓰는데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가 36년부터 오키나와에서 무술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 저거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명칭 변경의 마지막 공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일본 본토 무도 사회의 영향. 그 당시가 뭐냐면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야. 중일 전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을 못하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수박, 도수박투, 공수박투. 전에 우리 이야기했죠. 공수라는 이야기. 공수라는 말이 무슨 철학적이거나 뭐 일본적인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부터 수박에 있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맨손. 그 뜻이에요. 그냥 맨손 무술이다. 그래서 공수인데 공교롭게도 일본말로 발음이 같아. 당수도 가라떼, 공수도 가라떼야. 그러니까 신이 난 거지. 하나시로 초모는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용어 문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앞으로 문헌을 보거나 뭐 자료를 보면은 중국말에 중국 표준어하고 광동말 그다음에는 복건말 이게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춘권 같은 거는 중국말 하는 사람도 기술을 전혀 이해 못 해요. 광동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건말이 많이 있고 그런데다가 그거를 오키나와식으로 읽어버려 한자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말들이 글자로 안 전해진 이런 말들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품새 이름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게 일단 복건말에서 오키나와 말로 바뀌었다가 어떤 한자로 왔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같은 일본어에서도 오키나와식 발음에서 본토식 발음으로 넘어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인명 문제라든지 기술 용어 문제가 어떨 때는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라데의 주요한 인물들 볼 거예요. 도떼 사쿠가와 간가라고 해요. 사쿠가와 간가가 이름인데 도떼 당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당수의 의미가 컸던 거지. 이 서성은 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아마 무기술 같은 거 배웠던 거, 봉술 같은 거 배웠던 것 같고 공상문이라는 중국 사람에게 오키나와에서 무술을 배웠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쿠메무라 중국인 촌에 가서도 무술을 배웠다. 뭐 관련이 다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다가 북경에도 가고 복근에도 갑니다. 이 사람도 높은 관리예요. 그래서 북경 체류 시에 북근 계통 무술도 배웠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고 말년에 마스무라 소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을 때는 관리 생활하고 막 경호원 생활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 가라데 맨손 무술에 집중한 게 좀 말 후반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키나와 가라데의 실질적인 어떤 제일 초창기 첫 스타트 인물, 시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나하테와 수리테라는 게 나오는데 수리테의 원조다 하는데 이제 수리테 원조를 이 사람을 잡아버리면 전부 다가 수리테가 돼버리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타 가르쳤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초창기 이야기들, 전설 같은 이야기들 속에 이 나이안치를 제대로 알면 가라데를
다 터득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얀치 형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나얀치 형이 너무 단순한 거잖아. 앞뒤도 없고 옆으로만 뽀작뽀작 움직이다가 그만두는 그런 품새인데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둔 걸 보면 분명히 초창기 품새일 거다.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엄청나게 손상되잖아. 거기 대단한 어떤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사쿠가와 강가, 이제 생몰 연대를 2개로 적어놓은 이유는 설이 한 5개나 있어요. 차이가 상당히 또 나. 그래서 저렇게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2개를 적어놨는데 앞에 거이 제일 많이 공식적으로 인용되는데 저걸 갖고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 제자들하고 연대가 잘 안 맞아. 사쿠가와 강가가 분명히 실질적이지만 약간 흐릿한 전설이라면 마스무라 소코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언제 죽고 살은 생몰 연대가 다양한데 자기 묘지에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뭐 이걸 따르는 것이 가장 정통적이지 않겠는가. 사쿠가 강가한테 배웠고 복권의 권법과 이런 사람들, 이 이름 오키나와식이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고 중국에 2차례 가서 복권에서 수령했고 거기서 나얀치 배웠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무라 말년에 이제 수리떼라는 명칭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설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무라가 가리킬 품새가 아마 나이안치, 바사이, 진또, 공상군입니다. 고주시오, 세이산, 하쿠쭈루 이런 것들이 그때 벌써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토스 야스쩌네가 제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키나와 가나다의 아버지. 이토스 야스쩌네의 제일 친한 친구이고 스타일이 약간 달랐던 아자토 야스쩌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등등이 나와요. 제자 많아요. 그 다음에 이도스 야스쩌네의 최고 고참 제자, 가라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부겐주, 후나고시 기친, 하나시로 초모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마스무라의 말년의 제자야. 조금 배우다가 스승이 죽고 나니까 그 선배 제자인 이도스의 제자로 변하는 거지. 우리 충분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술에서 이 대를 따지는 게 몇 년 차이에 스승과 제자가 막 갈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마스무라 소군 제자다 하는 게 나중에 이도스 죽고 나서 그런 소리 슬슬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 그 역사 말고 다른 자료들이 비슷한 자료가 뭐가 있다고 하는 건데 1789년 오키나와 무슨 혼례 그림의 권법 자식이 있다는데 저거는 나는 아니야. 이거는 뭐 너무 갖다 붙이기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818년에 영국 해군 군함 하나가 조선 류구 항해기라는 책을 그 함장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류구와 조선을 돌아다닌 영국 배가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저기 조선이라고 나오니까 눈이 빡 뜨이지는데 그거하고 상관없고 류구에 있을 때 배에서 그 영국 장교 군투를 하는 놈하고 일본 놈 어느 놈이 권법을 하는 거하고 대결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야기 스토리가 조그마한 스토리가 하나 나와. 그래서 뭔가 그때 벌써 나 당연히 1818년인데 있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1838년에 거의 마지막 청나라 책봉사 왔을 때 그 환영년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봉술등 무술하는 내용이 나온다.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먹과 관수 단련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벌써 상당히 좀 단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쿠가와 강가 이후니까 마스무라 소콘 사쿠가 강가 그 시절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쿠가와 강가 받고 2대 마스무라 소곤 받고 3대 드디어 이도스 야스쩌네를 봅니다. 이도스 야스쩌네가 사주 안황이에요. 이제 한자가 저 사자가 일본식 실사자, 우리 한국에서 실사자 이렇게 2개 쓰는 거 그거를 간단하게 일본식으로 간화시켜 놓은 거예요. 중국에도 안 쓰는 글자예요. 저 글자가 이 컴퓨터상에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내가 그걸 해갖고 이제 갖다 붙인 건데 이도스 야스쩌네라는 게 정확한 일본식 발음인데 영어책을 보면 이도스 앙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앙코라는 말이 안항을 그 음독으로 하면 앙코가 되고 저 한자음 그대로 일본식으로 읽으면 앙코가 되고 그 다음에는 훈독 뜻을 가지고 새기면 야스쩌네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야스쩌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근대 가라데의 설계자, 내가 아버지 이름이 좀 너무 센 것 같고 장시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설계자가 제일 맞는 것 같다, 디자이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이때는 아주 말년이고 젊을 때 학교 선생했거든. 요거야. 근데 이 사람이 후나고시 기진이야. 학교 시절에 이렇게. 자, 이 사람 보면은 오키나와 가라데를 개편하고 근대 가라데를 만드는 사람이다. 마스무라 소코네에서부터 수리테를 배웠고 마스무라 코사쿠라는 사람으로부터 토마리테를 배웁니다. 말년에 히가온나의 새로운 품새들도 좀 흡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라데를 학교 체육으로 채택합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는 동네 자기 집 뒷마당에서, 그때 도장 같은 것도 없는 뒷마당에서 그냥 몇 명씩 서너 명씩 이렇게 무술 수련하는 그런 형태에서 무슨 가라데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저게 뭐 앞으로 세계를 점령할 무술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몇 명 좀 운동해보는 그런 거지.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 집었습니다. 2001년부터인가? 1901년부터인가? 학교에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가라데를 이제 대중화의 길을 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바꿔야 될 게 많은 거지, 이제. 가타가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너무 복잡해. 애들이 어떻게 해, 그거를. 애들 가르치면 보통 서너 명이 이렇게 한두 명 앉혀놓고 가르치다고 120명, 300명 놓고 가르칠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복잡한 품새를 어떻게 가르쳐? 단순화시켜야지. 어려운 동작 어떻게 해? 너무 복잡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잘라야 돼. 단순화. 또 단순화. 그 다음에 수준 낮추어. 그 다음에 관수 눈 찌르기.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면 돼? 상대방 눈을 찔러라. 안 되잖아. 그럼 바꿔야지. 심지어 얼굴 공격을 다 없애버리잖아. 왜 지금 우리 품새에 전부 다 중단 찌르기야? 싸움하는데 중단을 찔러? 얼굴 찔러야 되잖아. 주먹 치르면 주먹 찌르도 얼굴을 쳐야 되잖아. 근데 왜 몸통 찌르기가 이렇게 많아?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얼굴 때리는 것부터 가르쳐? 교육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 단순하게 1번, 2번, 3번 동작으로 단순하게.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나이안치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도스가 평안형을 만드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 한꺼번에 30명, 50명, 100명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품새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평안을 만들어서 1, 2, 3, 4, 5라는 체제, 학교에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지.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딱딱딱 편하잖아. 평안, 그전에는, 이도수 이전에는 1, 2, 3 개념이 없어. 그 다음에 나이한치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나누어. 그래서 나이한치 1, 나이한치 2, 나이한치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상군 어려워. 나누어. 공상군 대소로. 밭사이도 대소로. 이렇게 품새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품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설에 평안은 이도수가 다 창안한 게 아니고 원래 창란이라는 오리지널 품새가 있는데 아마 이거 중국 무술 품새 이름인 것 같아요. 창란.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평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도수는 가라데 품새, 가타 시스템을 재정립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학교 체육이 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 연령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숫자를 동시에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표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앞차기, 불알차기, 옛날 얼굴 눈 찌르기, 목 꺾기, 막 이런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동작들을 초등학생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1901년 심상초등학교에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1908년에 그 현 항목과에 당수 10조라는 것을 이도스가 써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데 수련의 정신이나 목적이나 가치관 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무슨 기술적인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11년에 중학교 체육 과목에 정식으로 가라데가 채택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일이냐? 오키나와의 유도가 학교 체육되는 데는 그 뒤에 20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일찍 이루어졌다. 그래서 학교 체육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집단 지도 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이, 그리고 학교에 맞는, 교육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결국 품새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와 버렸다. 그 이전에 비전, 실전, 뭐 오리지널 막 이런 거 위주에서 지금은 전혀 다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이후에 가라데가 세계의 유명한 무술이 되는데, 가라데의 오리지널인 중국 무술은 서양에서 환영받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물어보면 너무 지루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한마디로 딱 나와. 근데 쉽잖아. 개념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거보다 더 쉽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잘 팔리는 거지. 그래서 이 대중성이라는 거, 오리지널성이라는 거하고 사이에 쉽게 그냥 이게 나쁘고 저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요구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도서가 좀 자기가 손을 많이 본 거, 나이안치, 그 다음에는 공산군, 바사이, 진토, 54보, 요거 조금 정리 개조, 약간 개변을 했고, 새로 만든 거, 평안 1단부터 초단부터 5단까지.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1단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초단. 단도 초단 2, 3, 4 이렇게 하고, 품새도 초단 2, 3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나이안치 2단, 3단도 없던 거를, 원래 나이안치 좀 줄였겠지. 앞에 거를 줄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쉽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도스 시대에 수련한 가타가 이 정도로 양이 많았다, 이제. 그래서 로화이나 완슈, 우리나라에서는 연비라고 많이 하죠. 지온이나 이런 거 초창기에 다 그 우리 초대 관장님들이 썼던 교본들에 다 나오는 품새들입니다. 이원국 관장님 책이나 황기 관장의 초창기 책이나 하대영 관장님 책이나 이런 윤병희 선생 책에 다 이런 거 다 나와요. 이 품새 다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도스가 가라데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가타 중심의 그 수련 방식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는 실전 기록이라든지 나름대로 단련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시행되는데,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점점 좀 밀려나고, 가타를 중심으로, 가타 뭐까지 하면은 야 뭐야, 뭐까지 하면 어느 정도야, 이렇게 쉽게. 그전에는 가타에 서열화도 없었고, 무슨 가타를 어디까지 하면은 네가 몇 급이다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도스가 이제 그걸 조금씩 단계화, 서열화 시켜서 뭐부터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통 가타에 아까 이야기했던 난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거나 교육적 명분에 맞지 않는 기술은 삭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히가온나가 가져온 새로운 품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본 동작 수련이라는 게 중요한 교과 과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딱 만들어서 막기 기본 동작 하면 처음에는 서는 거, 걷기부터. 그래서 앞굽이 익히고 주춤석이 익히고 뒷굽이 익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주먹인자 주고 주먹으로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막기 계속 하고, 또 무슨 막기 하고, 이렇게 기본 수련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기본 동작 수련을 쫙 하잖아. 기본 동작 13가지, 예를 들면 13가지 기본 동작을 익히고 나면은 이제 평안 1단 하는 거지. 쉬운 거지, 이제. 배웠잖아, 이거 아랫막기 하는 거. 질러. 이렇게 되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막기 와라. 요즘 우리 태권도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오키나와 가라데에서는 막기 와라가 제일 중요한 수련 수단이야. 지금 태권도를 치면 뭐 하고 있대? 미터. 이게 세워놓고 주먹 단련하는 거. 막기 와라. 번고라고, 우리 번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신체 단련 중시했어요. 그래서 뭐 역기를 든다든지, 뭐 아랭을 든다든지, 뭐 철봉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많이.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념은 일격필살. 일격필살이라는 것이 가라데에서 실제 기술과 수련 정신과 여러 가지에서 최고의 이론이 됩니다. 이념이에요, 이념. 한방주의야. 그래서 단련해서 이걸 내가 무기화 시켜야 되고, 기록이를 하면서 뭐 여러 번 치고 차고 하는 거 아니라,
일격필살인데 왜 얼마 2번 하냐? 한 번만 해. 이 정도로 세게. 그리고 야 시합해. 시합하면 안 돼. 일격필살인데 어떻게 시합해? 한번 하면 죽는데. 뭐 이런 정도까지 이건 이념으로 작용을 했어요. 일격필살. 그래서 이제 겨루기는 5보대련, 3보대련, 1보대련. 5보대련이 첫 출발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5번 질러. 상대방은 계속 5번 막으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땅 반격하는 거지. 5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3보를 배우고 마지막에 1보야. 거꾸로 이런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1보하고 2보하고 3보 가야 되니 거꾸로. 왜? 1보는 정신과 일격필살이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실전적인 형태니까. 땅 끝내야 되니까. 그러나 실전성이 많이 약화됐다. 이도스 때문에. 왜? 학교 체육으로 하고 가타 중심으로 하고 단체로 여러 명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도스의 작업이 노력이 오늘날 가라데의 모양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진 후나고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진 후나고시가 가라데를 변화시킨 그런 양에 비하면 이도수가 한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고